2035년 서울, 대한민국, 재계 12의 거탑, DH무역이 정체불명의 적에게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프로메테우스 캐피털.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회사의 가장 아픈 약점만을 귀신같이 파고드는 잔혹한 기업 사냥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거대한 탑이 단 몇 주 만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침통한 분위기가 감도는 이사회실. 모든 것을 잃은 늙고 지친 한태준 회장의 귀에 박 전무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모두가 패배를 인정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에게서 유약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강철 같은 카리스마만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테이블 위로 명함 한 장을 미끄러뜨렸습니다. 명함에는 오직 두 글자 SY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제 M&A 시장의 전설. 아무도 그 정체를 몰랐던 베일 속의 해결사. 그녀는 잿빛 절망에 잠긴 임원들을 둘러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해결하죠. 이사들의 놀란 숨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그녀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조건은 DH무역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것은 한 번의 사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르던 시간, 20회의 삶 동안 세상은 단 한 번도 강세연에게 따뜻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의 희미한 기억과 등에 새겨진 이유 모를 오래된 흉터가 그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밤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안개 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날카로운 경적음과 함께 세상이 암전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곳은 새하얀 병실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자신을 DH무역의 한태준 회장이라 밝히며 연신 사과했지만 세연은 멍하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문안을 온 한 회장이 최고급 잣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력 회복에 이만한 게 없다더군. 그러자 세연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잣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 순간 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잃어버린 어린 손녀에게 잣이 든 과자를 주었다가 아이가 호흡곤란으로 죽을 뻔했던 아픈 기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기묘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의사가 세연의 등을 확인하며 찾아왔습니다. 환자복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오른쪽 등 날개뼈 위. 그곳에는 희미한 날개처럼 흉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잃어버린 손녀의 등에도 똑같은 위치의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가슴 속에서 꺼져 있던 불씨가 맹렬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 세연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 회장은 그녀에게 비서실 인턴 자리를 제안했고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업무를 빨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명운이 걸린 해외 항만건설 프로젝트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무심코 넘긴 계약서 72페이지 하단에서 단 한 줄의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현지 법규 변경 시 모든 추가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세연은 며칠 전 밤새워 읽었던 현지 신문기사 항만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며 환경규제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과 이 조항을 연결시켰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수백억 원짜리 지뢰를 그녀 혼자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의 천재성 덕분에 회사는 위기를 넘겼고 긴장될 때면 오른손 검지로 왼손 검지 손톱을 톡톡 두드리는 그녀의 버릇은 자신과 똑같은 버릇을 가진 한 회장에게 미소와 확신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고 가족이라는 단어에 목말랐던 세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 한 회장은 세연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찾았구나. 내 손녀. 드디어 찾았어. 강세연은 하루아침에 DH무역의 유일한 상속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원은 짧았습니다. 그녀를 시기하던 박 전무가 비상임원 회의에서 그녀를 스파이로 지목했습니다. 조작된 입금 내역과 사진, 그리고 그녀가 최종 날인한 독소 조항이 숨겨진 임원 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세연은 절규했습니다. 아닙니다. 함정이에요. 할아버지, 절 믿어주세요. 모든 시선이 한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악몽이 스쳤습니다. 젊은 아들 한민혁이 아버지의 도장이 위조된 서류를 내밀며 회사를 빼앗으려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처절하게 버림받은 순간 세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옥탑방으로 내쫓긴 세연의 앞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 회장의 아들 한민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악몽 같은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10수년을 공들여 만든 최고의 작품이니까.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흉터는 수술 자국이었고 식성과 습관은 어릴 때부터 주입된 결과였으며 천재성마저 비밀 과외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조작되었고 스파이라는 누명조차 그녀를 완벽한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한 그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새 조각상을 하나 더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실패작이야. 내 손에 있는 게 진짜 작품이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은 나무새. 하지만 결국 당신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되더군. 모든 것이 한 남자의 뒤틀린 복수심과 열등감이 빚어낸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연의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 더미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솟아올랐습니다. 며칠 후 한민혁이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 소집한 주주총회. 그곳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강세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한민혁이 자신에게 심어준 천재성을 역이용해 그의 모든 비리를 남김없이 파헤쳐 폭로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한태준 회장을 향해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회의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고아도, 가짜 손녀도, 누군가의 작품도 아닌 오직 강세연,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잿빛 세상에 갇혔던 새는 스스로의 힘으로 철창을 부수고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 후의 이사회실입니다. SY, 즉 강세연의 폭탄 선언에 이사들은 경악했지만 한태준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모든 정권을 SY에게 위임한다. 그때부터 전장은 강세연의 동무되었습니다. 그녀는 몇 분 만에 적의 실체를 해부하며 그들의 공격 패턴 속에 과거 자신이 썼던 그리고 한민혁이 비틀어 놓았던 전략의 그림자가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이 싸움은 과거의 망령을 지워내기 위한 그녀 자신의 전쟁이었습니다. 48시간의 사투 끝에 마지막 일격을 위해 한 회장만이 아는 비밀 계좌가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집무실에 들어서자 한 회장은 낡은 장부를 꺼내며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줄 알았다. 그는 10년간 조용히 세연의 행방을 지켜봐 왔으며 그녀가 바로 에스와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위기가 커지도록 방관했습니다. 오직 강세연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그녀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오기 위한 마지막 도박이었던 것입니다. 피가 아닌 실력으로 증명된 후계자를 세우기 위한 한 천재 경영자의 지독한 사죄이자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일주일 후 주주총회에서 한태준 회장은 사임을 발표하며 자신의 후임으로 강세연을 지목했습니다. DH무역을 이끌 다음 대표는 혈연이 아닌 실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한 강세연 대표입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회장실에서 한태준 회장과 단둘이 마주 섰습니다. 그녀는 그가 10년간 자신을 추적한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후계자로 만드시기 위해 이 모든 판을 짜셨다는 것을 압니다. 마치 당신의 아들이 저를 복수의 도구로 만들었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제게 줬던 이 모든 시련과 능력, 그리고 당신의 이 회사까지 이제부터는 온전히 제 것으로 지배하겠습니다. 그녀는 한태준 회장을 뒤로하고 회장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동화는 없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배신을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삼아 완벽한 지배자가 된 여왕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강세연의 당당한 모습, 그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이제 DH무역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